423페이지.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볼 건데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우리 부동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서식인데, 이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는 게, 자, 우리가 월세를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건물이 우리 회사 건물이 아니면 월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세금계산서가 날라올 거예요. 한마디로 부동산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니까 이 과세 표준은 임대사업자의 월세하고, 그리고 여기에 간주 임대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 자, 우리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익인데 간주 임대료라는 건 수익으로 임대료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애들이죠. 임대료 받았으면 받았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보증금 이자만큼, 보증금 받았으면 그 보증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양만큼의 이자도 임대료 받은 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주 임대료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서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가 신고할 때 미제출하게 되면 미제출 시 우리는 1%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요. 1%의 이 과세 표준의 1%예요. 전체 금액. 그럼 월세까지 다 합치면 금액이 꽤 크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에 이 월세는 우리는 수입 임대료 같은 얘는 400번대의 영업수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식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임대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 임대료라고 만들어 쓰는 이 계정 과목은 영업외 수익의 계정 과목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서식을 제출해야 되는 이 사업자는 이게 주업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00번대가 아니고 400번대의 수입 임대료나 임대료 수입이라는 영업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받는 건 영업수익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월세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월세는 언제 받기로 한 날에 공급 시기로 해서 월세 맞춰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대로 주면 되는데, 자, 그럼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간주 임대료라는 건 우리가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 가지고 이 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우리가 돈을 이자를 임대료를 받았다고 간주를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걸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은 1년치의 이자율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간주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365분의 6분의
보증금 보유 일수만큼 신고하는 기간 동안 보유 일수만큼을 우리가 간주 임대료로 벌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게 간주 임대료인데 이 간주 임대료의 그래서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죠. 자, 우리 공급 시기 할 때 예정 신고 그 간주 임대료 혹은 전세 월세를 1년치를 한 번에 받을 때 그때 공급 시기는 1년에 4번 받고 싶으니까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러면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자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의 과세 유형은 전월자에다 쓸 건데 지금 이 보증금을 누구한테 이자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냥 누구랑 뭔가를 주고받은 게 아닌데 임대료 받았다라고 간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과세 거래로 보겠다는 건데 증빙이 없죠? 그럼 우리 과세 거래에 증빙 없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4번 칸이었어요. 과세의 기타 정규 영수증 외에 적혀 있던 거. 그럼 여기에 들어가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서 쓰려면 14번 건별을 선택해야 됐죠. 14건별로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4번 칸에 과세의 기타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다라는 칸에 들어가라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간주 임대료를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하고 이것들의 10% 얘가 과세 표준이잖아. 이만큼이 매출세액이 되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지 간주 임대료 가지고 와 월세 가지고 와가 아니잖아. 월세는 받으면서 부가세 10%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고 너가 또 보증금 가지고 있으면 그 이자만큼 이번 신고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날만큼의 일할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의 10%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매출세액으로 봐서. 자, 그럼 우리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 뭐였죠? 자, 이제는 기억해야 돼요.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 우리 사업자한테 대신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라는 게 매출세액이잖아.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이 매출세액은 내 돈 아니잖아. 물건 사는 사람 최종 소비자한테 내가 그 돈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거래징수하려 해서 납부하려고 받는 거죠. 내 돈 아니고 대신 받아서 납부하려는 돈이 우리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우리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다. 이제 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같이 부속서류 공부하면서 매출세액을 늘린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을 늘릴 거고 매출세액을 줄인다. 그럼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줄일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장부에 작업을 했어요. 매출세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동그라미 가에 있는데 그 금액하고 여러분 장부에 적혀 있는 부가세 예수금의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장부 쓸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 대놓고 말할 거예요. 왜 장부 쓰냐고. 그래서 항상 매출세액과 부가세 예수금의 금액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만 등장하면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부가세 신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절을 하면 매출세액이 늘어나면 부가세 예수금이 늘어나야 되고 매출세액이 줄어들면 부가세 예수금을 줄여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늘리고 줄이는 걸 보면 그에 맞춰서 회계 처리까지 대응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간주 임대료하고 관련된 거는 원래 부가세 신고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만큼 매출세액이 늘어날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걸 좀 보면
임대인의 회계 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 회계 처리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할 때만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자, 그런데 임차인이 이런 요구를 할 때가 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보증금 높이고 월세 낮추자. 이런 이상한 조건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조건을 걸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보증금만 늘어나서 간주 임대료 만들잖아.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특약사항에 집어넣어서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강남에는 허다해요. 이 지역은 거의 다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자, 여기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든 임차인이 부담하든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둘 다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늘어나는 건 똑같아요. 임대인이 신고를 할 거니까. 그런데 이 부담하는 자가 간주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하면 임대인이 세금과 공과 얼마다 판관비로 처리를 할 건데 임차인이 부담한다면 임차인이 세금과 공과다라고 처리를 할 거고 임차인이 돈을 주면 그러면 임대인한테는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돈 받는 거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임대인은. 한마디로 부담자가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부담하는 자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는데 자, 이 금액은 오해하지 마시고 간주 임대료의 10%예요. 10% 매출세액 늘어난 만큼 임대료는 수익이잖아. 이만큼 임대료 받았어. 그러니까 매출세액 10%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간주 임대료의 10%가 지금 이 금액인 거지. 간주 임대료 이자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나쁜 놈들은 아니에요. 부가세법이. 그죠? 우리 월세 10% 매출세액으로 받아서 가지고 오라는 거고 간주 임대료도 과세 표준 저거에 10%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친절한 전산이잖아요. 전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을 잘 해줄 거예요. 컴퓨터 계산 잘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해주는 계산 가지고 해결 처리하기 위해서 오가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그럼 424페이지를 펴고 자 이제 컴퓨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컴퓨터 회사는 3005번으로 가시고
일단 메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 위치 여기에 있죠.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 자, 이걸 클릭하면 뭐 기간을 쓰게 되는데 뭐 기간 우리 4월부터 6월이라고 치시면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정기예금 이자율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보증금 가지고 간주 임대료도 계산을 여기서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자율이 틀릴 경우 F6번 이자율 클릭해서 정기예금 이자율 수정을 하면 우리가 거래처별로 정보를 쓰고 면적 쓰고 용도 쓰고 임대 기간을 쓸 거예요. 그럼 여기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계산해 줄 거고 당연히 월세는 그냥 당연히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거래처별로 나오는 거고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아래에 있는 이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총 월세 얼마다? 간주 임대료가 총 얼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제출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거 다 합친 과세 표준 K의 1%가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얘는 작성하는 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보고 쭉 입력하면 되니까. 자, 같이 보면 첫 번째가 자, 지금 문제가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명세서 작성하고 간주 임대료를 전표에 입력하여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며 정기예금 이자율은 1.8%를 적용한다.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먼저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명세서부터 작성을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즈 디자인이죠. 자, 그럼 이 코드에서 F2번 누르면 이즈 디자인이라고 치시고 동은 1동 지하 1층 B015 면적은 100제곱미터 공장이고 임대기간은 2019년 6월 15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만원 관리비 10만원이다. 자, 이렇게 쭉 엔터 쳐서 거래처 아래쪽에 커서가 들어오면 얘 작성이 끝난 거예요. 그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컴퓨터가 이번 신고 기간 20년도 4월부터 6월까지가 총 지금 91일 가지고 있다 해서 보증금 가지고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국가대표 F2번 눌러서 국가대표라고 쓰고 1동 지상 1층 101호 60제곱미터 상가 2019년 11월 16일부터 21년도 11월 15일 2천만원에 월세 10만원 관리비 5만원이다. 다음 하나당구장 1동 지상 2층 201호 160 체육시설 2019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입력 다 하셨죠?
그럼 지금 아래에 보면 월세 총 받은 게 240만 원이 이번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이고 월세, 간주 임대료가 이번 신고 기간에 또 우리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좀 보면, 자 일단 분리시켜서 하나씩 볼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라고 하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로 왔을 때에 우리가 시험에서도 월세는 세금 계산서는 적절하게 발행되었다라고 하면, 이 월세는 여기에 240만 원이 여기에 오게 될 거예요. 월세는. 근데 간주임대료는 증빙이 없는 거죠. 그럼 과세거래인데, 그럼 과세거래에 증빙 없는 게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이니까 여기에 29만 5,376원이 여기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 등은 1번에, 간주임대료는 4번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이 위치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11번 매출 과세로 다 끝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금액만큼 여기에 가액 매출세액이 늘어났죠. 얘가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의 금액이 이 금액만큼 늘어난 거니까 우리는 분계를 한다면 마지막 날인 6월 30일자로 해서 일반 전표 6월 30일 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방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금액만큼, 여기 늘어난 만큼 우리는 늘려주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하나씩 써주는 방법인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4번 칸 여기에 들어가려 그러면 우리 그냥 과세 유형을 얘는 14건별로 처리하면 되겠죠. 건별로 처리하면 여기 4번 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빙 없거나 간주 공급이나 간주 임대료가 14건별로 처리하는 거였죠. 그죠? 그럼 이걸로 처리하면 메인 매출 전표니까 14건별로 위 상단부에 이 금액이 있도록 쓰고, 분계는 아래쪽 하단은 부가세 예수금이 있으니까 그냥 차변에 세금과 원가만 부가가치세로 붙여주면 분계도 한 번에 끝나게 되겠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14건별로 한 방에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부가세 신고서 써가지고 나중에 다른 거 쓰면 또 지워져서 또 써야 될 일 없고, 그리고 일반 전표 아래쪽에 분계할 필요 없이 이걸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바로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 제품 매출 금액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만 차변에 부가세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 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인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자에, 자 14건별하고 간주 임대료라고 쓸 건데, 자 문제는 공급 가액 칸에다가 간주 임대료를 쓰는 순간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29만 5,376원 쓰면 금액이 분리되어서 이상한 숫자 나오잖아. 그죠? 얘 공급 대가 써야 되는 건데 방금 그냥 이 금액 써버리니까 분리시켜 버리죠. 그래서 얘 쓸 때는 공급 대가를 쓰거나
아니면 저는 여기에 처음에 11번이다 라고 썼다가 금액 29만 5,376원으로 쓰고 그리고 얘를 14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14. 그러면 그냥 이 금액의 10%가 나왔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됐으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가로 해서 금액만 부가가치세로 수정해주면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쓰면 신경 쓸 게 14건별 공급가액세 그리고 대변을 차변으로 바꾸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바꾸고 세액만 써줘야 된다. 여기까지 전부 다 써줘야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쓰면 지금 일반 전표에 이 앞에 쓴 일반 전표 이 내용은 이제 없어도 되잖아요. 2분계가 지금 그거죠. 지금 2분계가 매일 매출 전표에 지금 2분계가 지금 아래에 있는 2분계잖아요. 지금 같은 분계죠. 그래서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14건별로 처리하면 얘 쓸 필요 없으니까 얘는 안 쓸 거고 다음 얘는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우린 새로 고침을 해도 4번 칸에는 이 금액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해도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이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죠? 들어와 있는 이유가 여기에 14건별로 처리했으니까.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면 14건별로 해서 아래쪽에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만 체크를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426페이지로 가서 자, 7700번 회사를 가지고 볼게요. 자, 회사 7700번으로 가서 자, 제1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에 부동산 임대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를 작성하고 간주 임대료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3월 31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자, 그럼 자, 먼저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로 가서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이고 자, 첫 번째 회사는 자, F2번 누르고 만도 전기고 자, 시험에서 동이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뛰어넘고 얘는 적혀 있죠. 1동이고 지상 1층 101호 면적은 40제곱미터고 점포 임대기간이 2018년 7월 1일이고 2020년 6월 30일이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자, 이 거래처 아래쪽으로 오면 입력이 끝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LG 마트라고 쓰고 1동 1층
102호, 면적이 60제곱미터, 점포. 자, 이번에 기간을 쓰고 나서 2018년 2월 1일, 2020년 1월 31일 날 3천만 원에 30만 원 쓰고 계속 엔터를 치면 이번엔 앞하고 다르게 이쪽으로 커서가 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커서 가는 게 보이죠? 그 이유가 지금 위에 거에 있었던 첫 번째 이 갱신 기간이 이번 신고 기간에 한 달치만 들어가서 31일만 기록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엔터 치면 K랩 프로그램은 갱신을 짜고 시작하는 날짜를 그냥 보여줘요. 그럼 우리 문제도 아래 보시면 LG마트는 지금 다시 20년 2월 1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 보증금 올랐네요. 3,500 월세 40으로 우리는 다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 조건으로 그대로 우리는 여기에 끝나는 날짜만 2022년 1월 31일로 쓰고 보증금 3,500에 월세 40만원이다 라고 해서 써주고, 그럼 이제 또 왼쪽 거래처 아래 나오면 내려가 커서가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자, 대우 컨설팅 1동 지상 2층 201호, 면적은 40제곱미터, 사무실 2019년 2월 1일부터 21년 1월 31일 2,500만 원에 35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서는 이자율 1.8% 일치한 거 확인하고, 그럼 얘는 맞으니까 저장 버튼 누르시고,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할 거면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를 할 거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자, 이건 며칠자로 써야 되죠? 그렇죠. 3월 31일자로 써야 되겠죠.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자, 간주임대료에 대한 건 과세용은 14건별이지만 바로 쓰면 불편하니까 11번으로 쓰고, 금액 간주임대료 여러분들 아래 보면 35만 408원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35만 408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유형을 14건별로 바꿔주고, 분계는 혼합. 자, 대변에 제품 매출 적혀 있는 걸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분계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지금 이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자, 저는 아래에 전체 합계에 적혀 있는 간주임대료 이 금액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야 이걸로 해야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 4번 칸에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거의 10%를 부담하는 거니까 매출세액에 들어갔고, 이 금액만큼 세금과 원가로 우리가 임대인이 부담한 데서 세금과 원가인 거고, 임차인이 부담하면 돈 받는 거 쓸 거예요. 어떻게 받을 거다. 자, 그럼 뭐 문제에서는 부가가치 신고서 보라고 안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 신고서 가보면 1월부터 3월 가면 4번 칸에 과세의 기타 간주임대료는 여기 기타 칸에 들어갈 거죠.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하고 장 닫으면 이번 문제 끝났네요.
우리 이번에 585페이지로 가봅시다. 회사는 281번으로 바꾸시고 (281) 도봉산업 자, 시험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요. 그냥 간단해요. 자, 3번 문제 1번 보면 다음은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자료이다. 202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주식회사 커피상사 계약갱신일은 2020년 2월 1일이다. 지금 아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85페이지예요.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로 가서 자, 기간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에 자, 이번에 뭐 정기예금 이자율 뭐 이런 것도 안 알려주니까 그냥 하면 돼요. 예금 이자율도 안 알려줬으니까. 첫 번째 한길 상사 1동 1층 101호 면적 100제곱미터 용도 상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고 다음 커피 상사 1동 2층 201호 90제곱미터 사무실 자, 이번엔 엔터를 계속 치면 자동으로 갱신일자랑 시작하는 날짜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끝나는 날짜만 써주고 바뀐 보증금과 월세를 써주면 이번 거 작성도 끝이 났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뭐 이번 문제 끝이에요. 자, 다음 또 볼게요. 643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287번 자, 이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자, 그럼 이자율 1.8% 적혀 있고 중요한 건 이번 문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 작성하는 것만 문제죠. 그럼 고양 상사만 임대 기간이 연장했네요. 10월 달까지고 11월부터 그럼 이것만 가지고 써주면 끝나요. 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 가서 우리 기간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로 가고 자, 동에 대해서는 적혀 있는 거 없네요. 자, 그럼 고향 상사 돈 띄워넣고 1층 102호
88제곱미터 사무실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 1000만원, 100만원, 10만원. 자, 다음 2022년 10월 31일 2000만원, 1515만원. 자, 그리고 대형 2층 201호 88제곱미터 사무실 자, 이번에는 뭐 한 달 기속되더라도 뭐 이번에 들어온 거니까 뭐 갱신이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 다른 문제의 점수를 많이 배정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말했지만 점수를 작게 줘요. 근데 이번 회차가 문제 출제위원이 특이하게 내기 위해서 10점 중에 부와 같이 신고서를 안 내고 특이한 서식에 5점 5점씩 한 번 줬는데 별로인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안 줘요. 그래서 이런 서식은 일반적으로 다 3점짜리고 부가지 신고서가 점수를 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가 우리 교재에 있는 것 가지고는 같이 다 풀어봤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저와 같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